일본 2차 보복 임박, 자동차 기계주 타격받나? 또 뭐 얘기가 나와요, 그죠? 반도체가 조금 괜찮아지나 싶기도 하고, 약간 좀 뭐랄까 괜찮아지는 건 아닌데 뉴스에서 좀 익숙해지나 싶은 그 정도가 되니까 또 자동차, 기계 뭐 이러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또 되는데, 그래서 2차 보복이 임박했다고 해요. 타격을 좀 받을까요? 안익기 파트너 어떠세요? 18일 기점으로 일본이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파이트 리스트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제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첨단 소재라든가 전자통신 각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 수입 품목 1,100여 개를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서암기계공업이라든가 화천기계 이게 이제 기계 장비 기계 쪽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라든가 기계 쪽도 지금 좀 수입 비중을 좀 줄일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일본에 수입하는 그런 섹터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면 자동차는 11.8%, 또 특수 목적 기계가 32.3%, 일반 목적 기계는 18.7%, 반도체는 8.3%밖에 안 되는. 반도체는 워낙에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정밀 기계는 19.9%라서 지금 자동차와 기계 업종의 수입을 제한시킨다면 아무래도 자동차 사업과 산업과 그다음에 이쪽 기계 산업 이쪽 섹터도 당분간은 또다시 좀 침체를 보이거나 다소 좀 어수선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뭐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은 외교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할 부분을 좀 해결해서요. 이 타격을 좀 받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전기차 쪽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타격을 안 받는 쪽, 받는 쪽은 일단은 좀 관망하거나 좀 지켜보는 전략이 맞겠고, 안 받는 쪽이나 이쪽으로 이제 집중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 핫한 종목이 있고 또 꺾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강한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겠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뭐 비메모리 전략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라든가 장비라든가 공작 기계라든가 또 자동차 또 기계 등등에 이어서 이러한 섹터에 이런 계속적으로 좀 이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면 대한민국 시장이 조금은 침체가 연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하나씩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들어서 좀 솔직히 귀찮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 것도. 맨날 무슨 뭐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잘 살까요? 잘 될까요?가 아니고 싸우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체크를 좀 해봐야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차 쪽은 일단은 좀 타격을 안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생활부품이라든지 기계 쪽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잘 골라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김동엽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근에 뭐 6월 말 이후에 7월 달 장세를 보면 보복이란 말이 나오는 업종이나 종목치고 사실 안 오르는 종목이 없어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류가 빠졌죠. 네, 근데 특이한 거예요. 보복이라고 하는 규제 뭐 대상으로 거론이 된 것들은 오히려 주가가 다들 튀었는데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빠졌단 말이죠. 네. 그게 꼭 왜 그런 거냐?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냐? 최근에 7월 초만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일본차에 대한 불매 운동 같은 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또 리스트가 업될 수도 있었던 분위기도 잠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졌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일본차와 우리나라 간의 어떤 수명적인 경쟁 관계라고 하는 상황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성품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적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공급하는 반도체를 쓰는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로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메이저도 아니고 시장 점유율이 세계 1, 2등 다투는 회사도 아니고 수많은 대체안이 있기 때문에 찍어 누르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라고 하는 관점도 있고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좀 논의 관점으로 보는 건 이게 뭐 일본의 보복 그 문제로 좀 비하하기까지는 좀 그런 거지. 얼마 전에 나온 기사 보면 펠리쉐이드 같은 차가 대기가 2만 명이 빠졌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대기하다가 기다리다가 1년이 넘게 지금 걸린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딴 차 사고 이런다는 거죠. 네, 그게 뭐 다 진실은 아니겠지만 회사에서 특근을 하라 그러는데 특근 거부하고 이래가지고 생산량을 못 맞춰서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내일 모레 아시겠지만 금속노조 파업도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 하투와 관련된 자동차 노조 쪽에 파업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논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일본의 보복 조치보다는 당장 급한 불인 어떤 그 파업과 관련된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지만 주가가 좀 바운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고 뭐 기계 쪽도 문제는 많지만 관련되는 뭐 업종이나 종목으로 보면 슈팅이 오히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을 걱정하는 것과 주가는 지금 별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산업과 일단 주가 뭐 보복과는 크게 관련 있는 거보다 좀 전에 이제 자동차 얘기를 좀 하셨는데 자동차 쪽은 본인이 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일본 보복과는 조금 별개로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강준영 파트는 어떠세요? 저도 좀 그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받았는 부분을 대부분의 수급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기관이 거의 다 팔아서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오늘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뭐 이 부분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3% 이상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지금 7월달 들어서 현대차도 계속 매수하는 흐름 자체가 지금 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1.86%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자동차 물론 이제 기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체제를 찾기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설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뭔가 이제 찍어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만의 어떤 그냥 펀더멘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